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온 거로 기억이 됩니다만, 여러분 아침에 어제 예배드리고 아침에 이렇게 또 전부 또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모릅니다.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허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줄 알고 있는데 유대인은 생각을 다르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24시간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거룩함을 맛본 사람이 나가서 장무소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월요일 아침에 어제 예배드리고 아침에 월요일 아침 첫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은혜를 받아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삶의 틀에 나가서 장무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강의할 것은 저한테 주신 시간이 1시간입니까? 네, 1시간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는 오늘은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교는 우리가 황 박사님 많이 하실 거로 믿고, 저는 황성주 박사님하고 성교 통일한국 대회에 공동 대표 중에 한 사람이고 상임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온 건 아닙니다.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강의를 여러분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 1시간 동안 강의하려는 어느 대한민국 누구도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여기 박사를 받았고 54살에 신학교를 가서 55살에 북한 청년들과 남한 청년들이 통일을 꿈꾸는 물된 동부상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교회에 북에서 신일주 회령손 탈북 자매 한 사람이 부활절 세례를 받았습니다. 엄청 축복이었어요. 이 자매가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 믿음이 기쁘다고 우리 집사 한 분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그분과 연합해서 매 순간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했더니, 이래 좋은 예수를 왜 안 믿고 사냐고 북한 자매가. 그래서 저희 교회가 요 정도 크게 됩니다. 성도는 한 60명, 70명 되는데, 이 친구가 우리 매주마다 이제 밥을 시켜 먹습니다. 시켜 먹는데, 이 친구가 자기 밥을 다 내겠다고. 이래 좋은 날인데 내가 밥을 왜 안 쏘겠냐고. 어제 완전히 이 양반이 그 음식을 다 준비해 와서 정말 은혜롭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는 자녀가 될 날인데 그냥 있을 수 없다. 통 크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북한 사람들도 복음이 들어가면 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복음을 듣고 나는데 완전 사람이 바뀌었어요. 남편하고 싸우지 않고 남편이 무슨 말을 공격해도 그냥 이렇게 웃고 넘길 수 있고, 그래서 어제도 남편도 꽃을 사가오고 동생도 꽃 사가오고 제부도 사가지고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저께 우리가 이 부활절 날 부이손 자매 한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말씀드리는, 여러분이 했는데 여기 정치도 옛날에 있었지만은 정치에 대해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정치는 모든 분야를 다 다스리기 때문에 정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치, 근데 여러분이 그 때문에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의 차들이 전부 다 검은색이었어요. 세단식이고 아파트도 우중충세였었어요. 시대에 따라서 아파트 색깔이 달라집니다. 노래 가사도요, 일제 시대는 신라의 달밤, 봉수나 이런 우울한 노래 불렀습니다. 해방 공간에서는 또 우리가 6.25 전쟁 때는 이빌의 부산정거장, 목포의 눈 이런 거 불렀습니다. 또 전두환 때는 쨍하고 휘떨나. 요즘 다 이게 시대에 따라 정치 상황에 따라서 아파트 색깔 또 차의 색깔 노래가 다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치에 종속되어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이죠.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볼 때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 느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직시할 것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한테 부르신 소명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을 분석해야 될 것이며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통찰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얘기인데 대학원 한 학기 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한 50분, 1시간 만에 할 테니까 여러분 졸리면 자도 됩니다.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저는 할 일 하고 가면 되니까. 자, 앞에 분량 그거 되겠어요? 이제 처음에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를 하고 한국 사회주의 운동사를 연구하고 한국 사회 이념과 정치 권력에 대해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깊이 얘기할 시간은 없으니까. 지금 보면은요, 세계 사회는 이데올로기의 논쟁이 끝난 지가 오래됩니다. 이게 60년 다니엘 벨이라고 하는 학자도 동식이 됐다. 80년대에 후쿠야마라고 하는 일본의 정치학자도 이미 세계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끝났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한반도는 아직 냉전에 구겼습니다. 보수와 진보 나눠 있고 여러 신문은 또 무슨 얘기하면 색깔 논쟁이라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념 논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이데올로기 점철된 한국 현대사에서 올바른 예의가 없으면 여러분이 신문을 봐도 예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제가 깊은 이게 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데아 플러스 로기 이념의 논리다. 이것은 1794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프랑스 철학자 드드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번역하면 관념학이다. 근데 이데올로기는 이걸 중요하게 쓴 사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드는 사람이 가장 많이 썼습니다. 이데올로기는 허위의식이다. 현실에서 유리된 관념책이나 정치사상적 교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데올로기가 왜 중요하냐? 이념이 왜 중요하냐? 복잡한 현실을 간단 명료하게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또 대중을 동원합니다. 정치인들은 이걸 잘해 성공하는 거예요. 대중은. 그래서 사회 통합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정적인 사실을 은폐한다.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주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학문적으로 보면 이데올로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교사는 대동세계, 북한은 성군정치, 북한의 모든 복잡한 얘기를 성군정치 한마디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쭉 보면 마르크스 인식론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도이치 이데올로기, 유물론적 역사관, 공산주의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렇게 자기 사회주의 이론을 남겨놨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그 전에 칼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이론을 얘기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나는 생시몽이나 푸리에나 오엘 이런 사람들의 사회주의를 공상적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사회주의는 위대한 철학자 나타나든지 위대한 정치인이 나타나서 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칼 마르크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기는 역사의 발전이 어디로 갈 수 있는 걸 설명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철학자는 세상이 빨갛다, 파랗다, 노랗다 설명만 하였지 세상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 자기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자기의 사회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고 또 나아가서 이 사회를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역사의 주체 세력이 바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다. 해서 자기의 사회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반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공상적 사회주의는 말이죠.
우리 기독교하고 대치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공부해보면 사회주의는요, 사회주의 출발할 때 가장 많이 비판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하고 이걸 잘 아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 마르크스 역사가는 그 배운 것처럼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사회사회 이렇게 역사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다. 이것은 이 칼 마르크스는 유대인이에요. 칼 마르크스 유대인의 이 사고방식은 칼 마르크스 그렇게 부정했던 기독교, 자기 아버지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정했지만은 이 역사, 칼 마르크스 역사가는 이것이 그대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죠. 고대 노예 사회, 봉건 사회, 이 사회는 무슨 사회냐 그러면 우리가 죄에 물든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으면 우리는 새로 천국 하나님을 간다. 그래서 요 사회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죄의 속성인데 칼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사고의 멘탈리티는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현실 사회주의가 진보 사회가 한국의 좌파 진영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은 진보라 진보 세력이다. 아주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보수 꼴통이라고 기분 좋겠어요? 이 좌파들은요 용어를 선점합니다. 좋은 용어를 먼저 써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과연 자본주의 다음에 오는 사회주의가 과연 역사 발전의 진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 여러 공산주의, 우리가 러시아 공산주의 역사를 봐도 중국 역사를 봐도 북한도 봐도 동그라파 사회주의를 봐도 이 나라가 칼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고도의 자본주의가 발달되어서 사회주의를 넘어간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프롤레타리아 자기 당 이론, 정의당, 소수의 당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사회주의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이 북한이 진보 사회겠냐, 중국이 진보 사회겠냐. 진보라 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행복 주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더 발전되고 인간의 복제가 발전된 나라를 진보 사회라 하는데 우리나라 세계 좌파들은 자기들이 자본주의 사회 다음에 사회적 옳고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간 사회다 해서 자기들 진보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의 사상으로 있다가 이것이 국가 이념으로 들어갈 것이 잘 알고 있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하나의 사상이 국가 이념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것이 현실 사회주의가 등장이 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면 마르크스 이론과 레닌의 전략 전술을 합해서 온전한 공산주의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막스 레닌주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 당파적 계급주의고 폭력혁명주의고 국제연대주의다. 가치구이죠. 이것은 전부 다 쭉 보면 다음에 하나 보겠습니다. 당파적 계급주의다.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초민족적 계급주의다. 북한에서 나온 책을 보면은 역사는 오직 노동계급만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한 위대한 혁명의 기도적 성장이 있다. 이것이 65년 전에 나온 평양에서 나온 책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나라 노동계급은 자기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 범위에서 자본주의를 제도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했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말하는 계급주의적 토대입니다. 당파적. 그래서 좌파 세력들이 굉장히 연대성이 강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기본 폭력혁명주의다. 폭력혁명주의.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 망령이 유럽을 대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가 이럴 것은 속박의 사슬밖에 없다. 그들은 세계를 얻을 것이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계라. 이것이 폭력혁명주의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생각하는 평화와 유럽이 생각하는 평화 개념이 다릅니다. 1972년도 이유락 씨가 북한에 갔다 왔어요. 그때 우리가 평화를 주장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를 생각하지만은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혁명을 위한 전쟁도 평화의 전쟁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이런 개념적 이걸 모르면은 그 사람들 전략 전술에 말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항상 사상적 무장을 하고 혁명의식을 강조하고 계급주의를 시킵니다. 국제연대주의 이건 망국의 프롤레타리아 같은 계급입니다. 같은 계급. 한국의 노동자들이나 미국의 노동자들이 가까운 거예요. 왜? 우리는 같은 프롤레타리아다. 이런 것이 공산주의 이론의 본질입니다. 또 하나 보면은 인간성은 여기 보면 무신론에 신을 부인합니다. 반기독교적이에요. 우리는 신본주의지만 이 사람들은 무신론을 입각하고 있다. 자기들의 힘으로 위대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본의 사상이고 반기독교적이다. 모든 문제를 계급적 본의 혁명적 본의 생각하고 계급 투쟁과 혁명에서 매진하는 인간만이 참된 인간이다. 인간사이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치 기준은 당파선 혁명에 도움되느냐 도움되지 않느냐 이것이 자기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레닌의 혁명의 정년 동맹의 임무에 우리의 이런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에 이게 종속하는 것이고 투쟁이란 부르주아지를 전멸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 얘기는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투쟁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마르크스 레닌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모든 목적이 하나로 기울되어 있다. 모든. 그래서 자본주의는 필연적 붕괴하고 공산주의는 필연적 도래한다고 하는 이 목적이 돼요. 여러분이 공부했던 우리가 미국식 공부했던 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딱 목적을 정해놓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는 현실을 분석하면서 이론을 찾아가는 것인데 전혀 공산주의자랑 우리 다르더라고요. 공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방법이 일관성이다. 모든 구석이 일관되게 자본주의를 타당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석박사가 지금 공산주의 연구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김일성 대학을 나온 사람은 직접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하고 학문체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체계가 복잡해요. 독일의 고전자, 영국의 고전경제학, 프랑스의 혁명인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막스 레닌주의의 이론 체계입니다. 또는 구조의 당락성, 공산주의 이론을 현실 실천하고 있건 앞으로 실천하고 할 걸 합리하는데 자기들 혁명을 합리하는데 모든 이론을 다 동원합니다. 이러면 전혀 우리가 보는 책하고요. 북한이나 옛날에 소련에 보는 책이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보편적 일반적인 국제 공산주의가 이론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전철됐는가 이를 아셔야만이 오늘의 한국 정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박헌영이고 이 여운형입니다. 이 김일성이하고 박헌영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김무수생과 하지. 자, 이 1925년부터 45년까지 일제의 공산주의 운동이 어떻게 됐는가? 1910년에 한일합방되고 식민통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1919년 3.1운동으로부터 일본의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919년 3.1운동까지는 민족 내부에 분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17년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이 사상이 일본의 유학간 조선 지식인단에 들어오게 됐어요. 말해서 레닌주의가. 그래서 1925년에 4월 17일 서울에 조선공산당이 창건됩니다. 여기에 노동운동을 하죠. 여러분 지금도요. 강성노조 어딘지 아세요? 항만노조, 철도노조 굉장히 강합니다.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이걸 해왔기 때문에. 근데 자 이때 보면은 일본 2년도 사이 일본 지식인들의 양으로 지식청 중심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제기됩니다. 왜냐? 이것이 왜냐하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되는데 조선을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군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 임시정부가 조선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양반들 생각이 소련이 1917년에 볼셰비크 혁명을 통해서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그러면 우리도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성향으로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일제시대의 지식인이 사회주의 성향이 많았다. 그래서 그게 있다가
1945년도, 48년도 해방공간에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는데 45년도부터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남한에 미 군정이 들어오고 북한에 소련 군정이 들어옵니다. 신탁 통치를 비슷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그 당시에 일제시대의 공산주의 운동이 해방공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박은혜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박은혜, 여운희 이 사람들이 재건해서 노동자 도시빈민 프로 이 전체에서 매일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실산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디라고 하는 군정장관은요, 미국식 사고를 방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조선의 남한에서도 사생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늘 파업을 하고 테러를 하기 때문에 공산당 퇴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8.15 해방공간에 굉장히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상황이 쭉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미군이 체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건국되고 남한이 건국됩니다. 노골적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했었어요. 주로 파업했어요. 파업하고 굉장히 사회적 혼란이 왔습니다. 혼란이 가중되다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50년 6월 25일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6.25 전쟁 끝날 무렵에 남한의 많은 지식인들이 월북하게 됩니다. 자진 월북. 거기에 연희 전문학교 계시던 있던 백남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분은 정치 경제학자, 작가, 홍명이 많은 지식인들이 월북했습니다. 월북하고 6.25 전쟁이 있기 전에 1950년 1월 12일 날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미국 방위선 아루산 열도와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게 유명한 에치슨 라인. 이것 때문에 북한이 오판하게 됩니다. 여기가 남한을 쳐도 미국이 안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승리하게 된 것은 우리가 정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폴 앤더슨이라고 하는 콜로라주의 사회과 선생이 군인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이 공부했던 사회과 교육을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이 교육 받아서 이 사람들 초등학교 때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딱 보니까 이승만 독재를. 그래서 일어난 게 4.19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1961년도에 박정희 육군 소장이었죠. 5.16 쿠데타. 지금 우리 쿠데타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 바로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 하기 전에 나라가 너무 부정했어요. 부정부패 심했어요. 무정부주의야. 맨날 대모. 그래서 5.16 일어났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동조했습니다. 나라를 바꿔야 된다. 그때 박정희 장군이 뭐냐면 나라 국시를 바꾸이다. 이쳤네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장군이 뭐냐면 1948 여수 반란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구속이 됐어요. 그때 백선엽 장군이 풀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백선엽 장군에게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박정희 씨가 그 장군이 그 당시에 자기가 여수 반란사에 감기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 책을 보면 맨 책 뒤에 우리의 맹세, 방공을 제1 국시라고 딱 이게 다 나와 있었습니다. 자기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 정부에 천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박정희가 풀리라고 한 다음에 6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 현 박상희 친구 황태성이라는 사람이 북에 월북했다가 넘어오게 됩니다. 김일성이 엄청 좋아했어. 우리 공산당이 대통령이 됐구나, 박정희. 그때 박정희가 이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가 좌빨갱이라는 소문이 나니까 즉각 사형시켜버렸습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삼선 개헌을 통해서 박정희 정권이 독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근데 이 당시에 50, 79년 당시에는 우리가 반공 정치의 사회주의 운동이 언더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언제 등장이 되느냐 하면은
1979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전두환 정부에 들어서게 돼요. 군사정부에 들어서죠. 그래서 5.18 일어나고 이 정부 일어나서 전두환 퇴진합니다. 무차별하게 지나가요. 근데 이상하게 이 당시에 이 굉장히 이 서울의 봄이라 할 때 언제 내려가 있던 사회주의 운동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NGO 단체들이 등장하고 정치 세력가 됩니다. 그리고 남한은 친일파 중심으로 미국의 종속된 국가라고 보고 있고 북한은 항일 세력 중심으로 민족적 주체를 가진 국가라고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그런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경찰대학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80년도에 민주화 봄 시대에 이 대학가에서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식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제가 경찰이 가져온 문건을 보기에는 의식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쫙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의 교육은 교수들이 대충 공부시킵니다. 윌리엄스클의 철장 읽고 처음부터요 칼 마르크 자본론이나 도이치 이도를 읽지 않습니다. E.H. 카 역사란 무엇인가? 난장에 쌓아올린 작은 공 이런 사회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소설을 처음 1학년에 익히게 만듭니다. 점점 가면서 나중에는 내년의 전략 등수를 배우게 만듭니다. 철저히 체크를 합니다. 합숙합니다. 딱 그것이요 자기들 의식과 교제가 있습니다. 저는 경찰 쪽에서 다 알고 있어요. 철저히 교육시키는 이 교육시킨 사람들이 그때 20대가 지금 한국의 중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상 흐름이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드러난 바가 민주 PD파라 그러죠. 방송국 PD가 아닙니다. 이 PD파는 뭐냐하면 여기 보면은 남한의 사회주의를 촉구하는 혁명설 가운데 정통 막스 레닌주의의 지도를 받는 일파를 유명한 PD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한국 사회를 신승리 국가 독점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일하고 여기 계급 노동자 계급 정당을 결성합니다.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다가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가 주장했던 소련이 무너졌잖아. 그럼 우리가 주장하는 이 PD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만은 중추 핵심 세력들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 진보정당, 통일당 같은 요즘 우리 진보정당 있죠? 그 정당이 예를 산호맹, 사회주의 동맹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뭐라고 하는 분이 산호맹에 관계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감옥 갔다 왔어요. 왜 이것이 많은 국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왜 해필이면 이 조모씨라고 하는 이분이 거기에 민정수석이냐 이분은 한 번도 자기가 내가 사회주의 동맹에서 내가 가입됐다가 내가 탈퇴했다 내가 돌아섰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거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황순의 손자 황성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운동권 PD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에 되마자 체류탄을 맞아 왼쪽 눈이 실명했어요. 실명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너무 회의를 느껴서 러시아를 갔습니다. 쭉 돌아봤습니다. 또 공산당 국가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분이 다리가 돌아섰습니다. 탈퇴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모 대학에 가서 교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파는 뭐냐? 주사파입니다. NL파라고 그러죠? 이것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신념하는 것입니다. 왜? 남한에는 미군이 있다. 미군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자주국가에서 언제 미군이 있을 수 있느냐? 외국 부대에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외국인이 없다. 이거. 주체적이다. 그리고 남한은 친일파들이 많이 건국에 관여했다. 북한은 숙성했다. 그래서 북한은 주체 나라고 남한은 이것이 미국 식민지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주사파입니다.
이법. 이 사람 맨날 반미자주 투자. 그래서 이분이 학계, 노동계, 정계 많이 포진돼 있더라. 지금 우리 사회에 상당수의 언론계, 정치계의 학계에 이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 대표는 이 반미국 투쟁이죠. 여기서 경제투쟁 합법 차익합니다. 쭉 나. 그래서 주사파의 두목이라는 사람 김영한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봤습니다. 이 사람이 80년대 강철 서신이라 해가지고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북한의 대남 방송을 듣고 친구들끼리 해서 녹취해서 전국 교회를 전부 하도 뿌려가지고 대부를 이끈 장본입니다. 이 사람이 김일성이 만났습니다. 김일성이 보고 주체사상은 수령이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수령이 오류를 범할 때는 어떻게 해요? 김일성이 답을 못해요. 김일성이 엉뚱한 소리야. 30년대 발산 투쟁하던 건 얘기하고 두 번을 물어봤습니다. 이 김일성이가 자기가 만들었던 주체사상을 모르는구나. 알아요. 그래서 김일성 대학을 갔습니다. 김일성 대학 김일성 주체사상 연구소에 가서 교수랑 토론했어요. 또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안 해요. 딴소리 안 해요. 두 번 물어봤다. 이게 사상의 자유가 없구나. 이걸 딱 안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북한 잠수함 타고 강화도로 내려와가지고 국정에 자수했습니다. 근데 북한 갔다 왔다. 가보니까 우리가 갈 나라가 아니더라.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서 자기가 우리는 오늘부터 북한 민주운동 한다 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해병대 출신 있어요? 해병대 출신? 해병대는 귀신만 잡습니다. 이 김영한 씨가 강화도에서 북한 잠수함 타고 북한 갔다 왔어요. 안 잡았어요.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해병대는 귀신만 잡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깊이 묵상해보세요. 제가요, 이 홍진표하고 이동호를 만나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김영한 씨 핵심 멤버입니다. 홍진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갑자기 김영한이 북한 갔다 오더니 우리가 잘못 살았다 이거야. 우리 운동이 잘못됐다. 오늘부터는 북한 민주운동 한다는 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지금 옳다고 그렇게 줄 쫓아갔는데 갑자기 돌아서다니. 그런데요, 김영한 씨가 친구들한테 신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 양반은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놀란 것이 북한 갔다 와서 북한 인민이 못 사는 거 보고요. 이 사람은 김영한 씨는 아무리 추워도 집에 여름에 겨울에 보일러를 안 넣는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부터 하는 거다. 저는 그래도 보일러 넣고 사는데 이 사람은 보일러를 없이 북한 동포들이 저 추운데 고생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두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이 김영한 씨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북한 민주운동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김영한 씨 말을 듣지 않은 통진당의 이정희 씨와 이석기, 하용원 이런 사람들은 용인 지역의 운동권이었어요. 김영한 씨를 만날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 근데 김영한 씨가 이렇게 돌아서자 북한은 우리가 따라갈 주체 나라가 아니다 했을 때 이 사람은 싫다. 따라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통진당 후손들 이정희 이 사람 계속해서 주사파 북한을 추종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제가 이제 경찰대에 있을 때 이석기의 재판이 됐어요. 재판에 이 사람을 기소한 사람이 지금 황교안 씨입니다. 저 국무총리. 거기에 정은 나간 친구가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이었어요. 나한테 부당님 여기에 정은 나오려도 어떻게 할까? 내가 나가지 말아야지. 국정원 차장님이 전화 왔는데 이 박사님 나오라 그랬죠. 정식 공문을 보내주기 하지. 그래서 이 친구가 국정원에서 우리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경찰에게 와서 사인해서 나왔어요. 결정적으로 김영한 씨하고 내가 들은 유 박사라는 친구가 적어 나와서 이석기가 구속이 됐어요. 여러분 이석기 미투 인사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시위 나갈 때 이석기를 풀어달라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주사파 세력. 민주 인사가 아닙니다. 이 체제를 바꾸자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민정은 왔을 때 보수파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와 민주와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를 지키는 세력들이 바로 보수 세력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뭐냐면 보수 진짜 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보수는 200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답답한 것이 박근혜 씨를 풀어달라는 것이 보수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득권과 보수 세력은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보수는 헌법적 가치를 기준하게 여기는 세력이 우리가 바로 보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서구 시민사회는 근대국가에서 현대국가로 200년간 해결이 많은 시민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싸워왔던 그런 나라가 서구 나라. 반면 우리나라는 조선의 봉건세에서 일제를 거쳐서 이승만 독재를 거쳐서 군부 독재를 와서 이게 해서 이것이 그냥 한 번도 제대로 된 민주 시민사회가 없어요. 서구 사회처럼 막고를 국가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보수는 서구 사회가 지향하는 진정한 보수를 행사하지 못하고 유해 전쟁, 군부 독재, 기득권 세력으로 배신되어 있다. 그래서 80년 좌파 세력이 득세한 따라 일부 지식인층에서 서구와 같은 보수 세력 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지 못하니까 지금 유일하게 보수 세력이라 하는 세력이 기독교 세력, 기독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속 이것을 치고 나가요. 동성애 문제 나와서 이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이념성향. 여러분 이 책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1989년도에 서울대학교 교육대학 연구소에서 한국인의 이념 성향에 관한 연구조사 보고서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잘 안 보이는 면만은 한국인의 30% 정도가 공산주의 이념을 좋아합니다. 좌파 사회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국에 완전히 자유주의 세력만 있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하나의 이념으로 뭉쳤던 역사가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상의 자유가 주어지되 우리가 말하는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유지되어야 됩니다. 저는 경찰전이 오래 있었습니다만 옛날에 전두환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이나 옛날 보수 정권 때요 경찰이나 검찰이 술 먹을 때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폭탄 봤을 때 응? 좌익 척계, 우익 보강이랍니다. 좌익을 척계라고 우파를 보강하다가 술 먹을 때 폭탄 마실 때마다 그러는데 그 마실 때마다 도리어 더 좌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게 반드시 없을 수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념성향이 굉장히 사회주의성이 많습니다. 사촌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랬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것들이 한국이 통계가 나와요. 통계가. 이 보고서를 서울대학에서 해가지고 청와대에다 보고를 했어요.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깜짝 놀라요. 한국 사람 읽기에 그거. 이 왜냐면 옛날 일제시대의 지식인들로부터 계속 이 이념은 진화돼 갑니다. 칼 마르크스가 예선가하는 막스 레닌주의, 마르크스주의가요, 이게 소련을 거쳐서 나중에 유럽으로 가게 되면서 네오마르크시즘으로 바뀌어요. 네오마르크시즘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사회주의는 소련과 같은 그러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진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동성애까지 진보해요. 동성애들을 축제하죠? 데모하러 몇번 나갔어요. 근데 이 매년 축제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법적으로 제도화가 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요, 복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옥 갈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이 좌파 세력들이, 이 자유주의 세력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치고 들어오는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영국이 넘어간 거예요. 미국은 넘어가려다가 트럼프가 간신히 막아놓은 것입니다. 동성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깝깝한 것이 요번에 이제 건국질해서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일대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대한제국주의부터 굉장히 열심히 싸웠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판에 독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인간은 공과 과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택해준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북한의 친구들이 많습니다. 보면요, 다 어머니들이 팔려간 친구들이에요. 동생들하고 아버지가 다릅니다. 그냥 그 아버지 살아온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랬어요? 왜 팔려갔겠어? 우리 애 하나는요, 아버지는 굶어 죽고 엄마는 중국에 팔려갔는데 자기 여동생을 고모가 또 팔아먹었어. 엄마하고 여동생 어딘지 몰라. 왜 그러겠어요? 김일성의 일가가 자기들의 영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북한 이쪽의 동포들을 그렇게 풍압 속에 살게 만든 거예요. 적어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로 하게끔 해준 건 너무 잘한 것이. 줄 잘 쓴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세운 나라입니다. 기도로. 우리나라 기도로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전국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 인간에 대해서 공과 과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건 왜 그러겠어요? 이 좌파들은 당파성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대해도 현 정부에서는 그냥 헌법재판관 임명해버립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념으로 뭉친 사람들이에요. 도난주도 모입니다. 자기들 해외에서 모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념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보수 세력들은요, 내 앞에 밥그릇을 뺏어갈 때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힘을 보시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해도요, 그냥 왜 갑니다. 이게 왜요? 이념을 뭉친 사람들. 우리가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 이걸 좀 보기 때문에 시험 볼 때마다 이 사람들 하고 있는 전략 정치를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은 모르는 거. 자기들은 서야 하고 적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박정희, 제가 대학에 유신 때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 죽을 때 나왔습니다. 저 대학 내내 이 사람이었고 반대 지었어요.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살린 건 사실입니다. 우리 어릴 때 못 먹었어요. 저도 우리 애들이 나보고 숏다리. 저 나이 또래 저는 키 큰 편입니다. 지금 제가요 중간밖에 안 돼요. 우리 애들 잘 먹어서 다 배 나왔어요. 우리 옛날에 배 나온 사람 없었어요. 옛날에 배가 나오면 우리 대학 다닐 때 이병렬 소설가가 동아일보 연재에서 리빠똥 사장이라고 유명한 소설입니다. 리빠똥이 뭔지 아세요? 그거랑 뭡니까? 똥파리입니다. 배가 볼로 나와서 배랑 돌 나오고 약간 대머리에 벗긴 사람이 저희가 70년대 대학 다닐 때 그 사람들이 소위 사장들, 요즘 사장은 배 안 나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배부리 염산에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잘 삽니다. 우리 역사상 5천년 역사 이래로 지금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중국 사람 돈 벌어 오지 않습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돈 벌어 와. 그렇죠? 열방 사람 돈 벌어 오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순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홍원동이 있죠? 홍제동. 홍제동이 왜 홍제동인지 아세요? 청나라 때 많은 여자들을 중국으로 끌려갔어요. 사대부의 대감집 부인, 딸, 팽민들, 딸, 부인들 다 끌고 왔어요. 몇 년 뒤에 돌려보냈다고. 집에 못 들어갑니다.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뭐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집에 못 가서 선조가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 집에 못 들어가니까 뭐하는지 몸을 버렸잖아. 그래서 대감이 당신 집에 도저히 오지 마. 집에 망치시겠다. 어떻게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 조상한 제사를 지내?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 모련에 가서 목욕한 사람은 죄가 없다 하겠다. 다 내가 잘못했을 때거든. 그래서 모련에 신촌에서 목욕하려고 길 선 사람이 그거부터 종까지 줄 섰어요. 그래서 넓게 구하여진 동문의 이름이 홍제원입니다. 지금 홍제대. 그런 민족이에요.
너무 잘 살아요. 이건 정말 다른 거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철도 가면은 인도 레일, 인도 우리보다 인도 잘 살아가지고 우리한테 레일을, 철도 레일을 가졌습니다. 지금 인도 그 사람 못 살아요. 우리는 3만 불에서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기초를 놔둔 사람이 이분입니다. 박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전두환 노태우. 이 전두환 대통령도 빨리 갔으면 괜찮을 텐데 아직 살아계시니 맨날 욕도 먹는 것 같아요. 이 노태우 대통령은 아프다니까 나오라 소리도 안 해. 근데 이분들도 정말로 그냥 이렇게 그냥 장구로 해가지고 국방장관은 될 텐데 욕심부리다가 오점을 많이 남겼죠. 굉장히 이 당시에 도리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파들이 득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김영삼 정권이 등장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 보수 세력하고 영남세 이해에서 이 양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분도 장로인데 우리가 장로인 덕을 못 봤어요. 기도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자, 여기에 우리 DJ 대통령이 DJP에서 연합해서 나는 이 김대중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어요. 이분은요, 자기가 정말 자기가 굉장히 적대세력단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대통령 되고 나서 보복을 안 했어요. 국가보안법 때문에 고생했다니까 없었지 않습니다. 그냥 유능한 사람 들었어요. 김중건 씨라고 초대 비서실장인데 이분은 이 같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민정당 소위 민정당 전두환 세력이 있는데 그 양반 들어 비서실장 시켰어요. 자기 그런데 나 안 찍었다고. 이게 왜냐 되고 나면 다 안아야 됩니다. 중국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등소평이 등소평이 등장한 다음에 마오쩌둥에 대해서 비판할 때 공의치유 과가 3이라고 했어요. 다 공과가 있다. 그리고 역사 바뀌다가 좀 감옥에 집어넣어. 이거 비극이. 우리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일찍 나가야 되는데 답답해집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의미 있는 대통령이죠. 그냥 뛰어내리는 바람에 돌아가시죠. 이 말 아까워. 자, 그다음 우리 이명박 대통령. 이분은 장관님이죠, 장관. 감옥 가야죠. 장관한테 무조건 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분 아는 사람들이 왜 실망하느냐. 아니 대학 교사는 자본은 그래도 나을 텐데 이상한 아줌마한테 걸려가지고 엉뚱한 짓 했다 이거야. 감옥 가야죠. 이게 정말 나라로 창피하는 거예요. 대통령 두 분이 지금 감옥 가 있어. 현재 문재인 대통령. 최순실 때 가장 득본 사람이 이 대통령인데 최순실이 감옥 가 있죠. 역사의 아이러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역사의 흐름들이 앞으로 이 정권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어떻게 현실을 봐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것은 짧은 시간 여러분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는 너무나 이념이 끊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이 북한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전부 생각이 다릅니다. 아주 나눠져 있어요. 자기 틀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터키 집회 나가는 권사님 보고 그렇게 내가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아, 저보고 막 욕을 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촛불도 아니고 터키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좌우나 우르르 칠지 말고 고민하면서 현실을 보고 우리 해야 할 일이 뭐냐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진 건 뭔가? 너희들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서 진술 못 들어가잖아요. 다 찢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요, 이념의 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보선을 하고 있는 것이 통일 선교가 아니라 선교 통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도행 1장 8절 말씀.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사명받아서 사명을 살아요. 여러분 다 우리는요 죽습니다. 죽고 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물을 겁니다. 너 뭐하러 왔냐? 네가 다 주인 된 사람이구나. 내가 주인 된 적이 없네. 그럼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호흡 있을 동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저는 고향이 북한이 아닙니다. 저는 남쪽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너를 지내야 부른 데서 내가 북한 선교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북한 사람을 볼 때마다 애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나의 한계를 느껴요.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여러분한테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롬에 근무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이 정말 항박사님하고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통일되면 여러분도 꿈을 꿔야 됩니다. 통일은 우리가 우리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모든 세계의 갈등이 한반도에 철벽에 들이켜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지역 갈등. 이것이 우리가 이 문제를 통일의 문제를 풀게 되면 우리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됩니다. 우리는 뉴 코리아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냥 그레이트 코리아예요. 또 뭡니까? 이 역사적 흐름을 보게 되면 말이죠. 우리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졌던 믿음, 우리 한국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을 가지고 북한의 복음을 전파해 보세요. 아까 우리 그 자매가 하는 것처럼 이래 좋은 예수를 믿잖아요. 북한에서 젊은이들이 건너 우리를 도우라는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경우에 폭발적으로 저 땅까지를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는요, 북한의 뜻이 아닙니다. 세계 열방 선교를 위해서 남겨놓은 마지막 전략적 고지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지역 감정, 이념의 갈등 이것을 넘어서는 복음의 절대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불신이 다르고, 요셉은요, 70명의 부족을 민족국가로 만든 것이 요셉의 부르심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을 희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부 시대에 따라 모세는 출애굽을 했고, 여러분과 저는 분단 시대처럼 여러분과 제 소명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름에 근무한다고 여러분 그 매출을 넘어서서 우리 북한 동북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분단 시대처럼 우리의 소명이래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만난 여러분이 우리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믿고 오늘 나가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